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7개 사건의 11개의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7, 80년을 선고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한두 건만 유죄를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또 앞으로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 얘기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이 오늘 한 장 보도됐습니다. 오늘 5일이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전 대표가 보고 있는 핸드폰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였습니다. 우선 어떤 재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인지 앞서 워낙 재판과 혐의가 많다가 보니 어떤 혐의에 대한 의견서인지도 궁금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회의장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장은 관행상 초선들은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앞자리에 앉게 되고 뒷자리로 갈수록 이제 중진들, 다선들이 뒷자리로 앉게 되고, 맨 뒷자리에는 당대표급, 원내대표, 또 5, 6선, 4, 5선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맨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의석 배치가 선수에 따라 의석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표급이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맨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2층 중간, 그러니까 맨 뒷자리 바로 위쪽이죠. 2층 중간에는 방청석이 있고 또 2층 좌우로 기자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꼭 좌우 기자석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기자들은 2층 가운데 방청석 앞자리에서 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2층 방청석 가운데 자리에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보면 맨 뒷자리 그 언저리에 있는 의원들의 핸드폰, 그냥 망원 렌즈로 살짝만 당겨도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의원들이 핸드폰 때문에 사실 곤욕을 치렀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원은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야한 사진을 보다가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난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현근택 변호사였죠. 현근택 변호사 공천 문제를 놓고 정승호 의원과 문자로 주고받다가 정승호 의원의 핸드폰이 카메라에 찍혀서 그때 공개됐던 적도 있었죠. 정승호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4선이었으니 거의 자리가 뒤쪽이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뒤쪽 자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기자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의석 바로 위가 지금 사진 기자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정도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의석 역시 맨 뒷자리인데 오늘 오후 그 자리에 앉아서 민주당이 쟁점 처리 법안이죠. 민주당의 쟁점 처리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당의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이 쟁점 처리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자기는 자기 재판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카메라맨들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의원이 넋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때로는 일부러 핸드폰 내용을 노출시켜서 카메라 기자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아니죠. 본회의 와중에 자기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보는 것을 노출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습독한 것은 지금 그만큼 정신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재판에 쫄아 있기도 하겠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재명의 심리 상태, 지금 완전히 멘붕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통 재판 생각뿐이다 보니 노란봉투법인지 파란봉투법인지 이런 법안이 자기 눈이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이 살펴본 변호인 의견서는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한 의견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9월 30일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그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9월 30, 위정교사 재판 결심 공판은 9월 30일입니다.
반면 9월 6일에는 훨씬 앞당겨졌죠. 한 25일 이전에 9월 6일에는 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나중에 예정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정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이죠.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확실한 유죄 선고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량이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서 재판부에 업소하는 그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지난번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도 만약에 내가 유죄로 인정받으면 앞으로 수십 년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업소작전을 펼쳤고, 결국은 그 업소작전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역시 대법원에서 검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위정교사를 통해서 당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선거법 재판이 아니고 다른 선거법 재판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그 무죄를 받음으로써 결정적 이득을 봤죠. 위정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엄청나게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이득을 받고, 또 그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공범인 김진성은, 그러니까 위정을 했던 사람이죠. 위정교사를 받고 위정을 했던 김진성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으로부터 위정교사를 부탁받고 위정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반면, 이재명은 지금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더 무겁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본인 역시 변호사이니까 판사가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아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사회적 관심사가 있는 재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아마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정도 정신을 놓을 정도로 머릿속이 온통 재판 생각인데, 당대표 역할이나 국회의원 역할 글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조차 변호인 의견서를 살피고 있을 정도라면 요즘 이재명은 두 건의 최후 진술을 준비하느라고 날밤을 새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6일에는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법 역시 심각한 것이,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이상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434억 원을 민주당이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200만 원만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받을 가능성 희박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을 모른다고 했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허가해줬다, 이런 상당히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서도 당선 무효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이재명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에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고를 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 당대표직을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는 18일이죠.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 선출된 한 20일 정도 후면
후인 9월 6일 날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있죠. 만약에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에 따라서 또 이재명도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굉장히 구형량을 높게 구형을 하면 재판부도 검찰 구형량과 동떨어진 선고를 하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 21일 후인 9월 30일에는 위정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형량에 따라서 이재명이 다시 한번 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8.18 그래서 8.18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고 관련해서 검찰에도 한 차례 출석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달 4일 검찰이 이재명 부부를 검찰에 나와라 이렇게 소환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버티다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에 뜨거라 싶었는지 검찰에 전당대회 이후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검찰에도 다시 한번 불려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죠. 이재명에게는 가장 심각한 대북 송금 혐의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대북 송금 재판은 집중 심리를 할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런 지금 4건에 대한 재판 분리 여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연임될 것은 지금 확실시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통해서 지난주 말이죠.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통해서 나타난 텃밭 민심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불과 20%대 초반까지 추락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인기가 과거 같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선고에 따라서 텃밭인 호남 민심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재명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